안녕하세요. 홍콩온놀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새로 오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짬독서, 최고의 리더는 사람에 집중한다. 그 두 번째, 챕터 2, 2장, 무엇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가 부터 독서할 예정이고요. 지금 시간은 3시 41분. 저는 오늘 근무가 끝났습니다. 허무하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활동이 지금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 라고 좀 걱정되는 반면에는 또 내가 이 틈에 조금 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참 마음이 그렇습니다. 뭐 괜찮은 것 같기도 했다가 좀 괜찮지 않은 거 아닐까라고도 생각했다가 생활고는 힘들어지는데 어떻게든 또 이런 쉴 수 있을 때 조금이라도 쉬어두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좀 기분이 그래도 막 다운되거나 너무 불안해 초조해하지 않는 상태긴 한데 이 기분이 나쁘진 않거든요.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그냥 늘 하듯이 그러하듯이 독서, 짬독서를 통해서 이 경제적 활동 대신에 내면을 채우고 또 미래의 나의 삶의 보탬이 될 수 있는 어떤 정보도 채우고 또 통찰력도 길러지지 않을까 이 시간에 투자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뭐 자주 찾아주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는 항상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지금 촬영 전까지 또 새로운 한 분이 구독을 해주셨더라고요. 제 지인인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면 이제 구글이 저한테는 지금은 수익을 창출해 주진 않지만 그 제 영상으로 걔네들은 그 광고를 뭐 띄우고 있더라고요. 제가 빨리 그 구독 수가 좀 많아지면 그들의 구글이 벌어들이는 돈을 일단 어쨌든 미국 돈이 될 거니까 우리나라에서 광고를 때리든 뭐든 제가 다시 외화를 벌어올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새로 오신 분들께서 특히 구독을 눌러주시면 외화벌이에 일조하시는 거니까 좋은 의도로 여기 영상 끝까지 보시다가 마음에 드시면 유익하셨다 싶으시면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홍콩오늘 홈페이지는 제 개인적인 페이지지만 독서, 음악 감상, 또 뭐 어떤 전시회나 뭐 기타 그냥 조금조그만한 정보 있으면은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두루두루 살펴보시고 또 영어 독서도 있고 이동하실 때 그냥 틀어 놓으시거나 또 주무시기 전에 틀어 놓고 또는 또 제 구독자의 그 시청 시간대를 보니까 주말이 많고 그다음에 월요일도 좀 있고 금요일이 있고 화수목이 거의 시청을 좀 거의 조금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화수목은 좀 마음을 많이 비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 보세요. 한 명, 구독자 한 명. 그래도 한 분이라도 저는 감사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면 좋겠고 뭐 그 화수목은 이제 좀 마음을 좀 더 비우려고 합니다. 어쨌거나 최고의 리더십은 사람에 집중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가 비슷하신 분들은 아직 이 책을 읽으시지 않으셨다면 이 책을 함께 독서해서 조금 더 좋은 아이디어 많이 가져가시길 바라고 또 여지껏 사람에게 그렇게 집중하지 않았고 그냥 뭐 결과 어떤 사업의 결과에만 치중하셨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 사람에 대해 집중하는 이 책을 함께 독서하셔서 또 괜찮은 정보와 통찰력을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독서 시작해 볼까요? 무엇이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가? What motivates people? 그죠? 사람을 동기부여하는 그 무엇. 그러니까 사람을 동기부여시키는 것, 뭐 이런 거겠죠? 동기부여의 진실은 사람들이 자율성, 관계성, 역량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동기부여의 진실은 사람들이 자율성, 관계성, 역량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이걸 풀이하자면 내가 스스로 저거 하고 싶다 라는 어떤 욕구, 그죠? 그리고 저걸 하고 싶은 어떤 마음, 자율적인 마음과 그럼 내가 저거를 어떻게 하려면 어떤 식으로 뭐 어떤 사람들과 뭐 어떻게 그러니까 관계 그리고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어떤 걸 채워야 하는지 그래서 역량이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심리적 욕구를 지니고 있다는 전제로부터 출발한다. 인간은 배움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즐기기를 원한다. 그렇죠. 저도 인생의 모토가 죽을 때까지 배우자. 배우는 즐거움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배움을 통해 성장을 추구하고 이를 즐기기를 원한다.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며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그때 제가 딱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긍정적으로 기여하기를 바라며 그게 내가 어울리고 싶은 좋은 사람이라면 오래 지속되는 인간관계를 지향한다. 맞습니다. 당신은 아침에 왜 침대에서 일어나는가? 혹은 왜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는가? 왜 어떤 날은 의욕에 가득 차 침대를 박차고 일어나면서 또 어떤 날은 마지못해 무거운 몸을 질질 끌며 침대를 떠나는가? 열량이 500칼로리가 넘는 머핀을 먹고 싶은 유혹을 견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분노, 방어, 자기 합리화에 필요한 에너지가 사랑, 연민, 기쁨의 에너지와 어떻게 다른지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인간이 본능적으로 발전하고자 하는 욕구를 지닌다는 사실로부터 찾을 수 있다. 우리는 성장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며 모든 능력을 완전히 발휘하고 싶어 한다. 물론 과학기술은 창의적이고 천재적인 선구자들이 오랫동안 상상했던 내용을 이제 겨우 따라잡기 시작했다. 오즈의 마법사. 다음 영독할 책들 중에 하나인데, 그죠? 오즈의 마법사, 스타워즈, 그래비티 등의 영화에는 발전을 지향하는 인간의 본성이 그려져 있다. 칼릴 지브란, 마야 안젤루, 로버트 프로스트 같은 시인은 완전함을 추구하는 우리의 갈망을 노래했다. 고대와 현대의 미술가나 음악가는 자아 정체성, 성장, 타인과의 의미 있는 관련성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을 계속해서 작품에 담았다. 우리는 모두 발전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 동물이다. 개인이 지닌 잠재력을 끌어내기 위해 애쓰는 일은 자연스럽지만 이 과정에서는 다른 사람이나 주변 세계와의 상호 연결성을 인식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하다. 우리의 욕망은 본능적으로 발전을 향한다. 그러나 발전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특히 직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우리가 마음속으로 성장과 통합을 지향한다고 해서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리라 장담할 수 없다. 직장 안에서 사람이 발전한다는 것은 세심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되는 역동적인 과정이다. 직장은 구성원의 발전을 돕고 지원하고 의욕을 높일 수 있지만 동시에 방해하고 지장을 주고 좌절시킬 수도 있다. 사실 전통적인 동기부여 관행은 조직 구성원의 잠재력을 확대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동안 우리가 동기부여에 관한 구태의연한 생각으로 많은 비용을 낭비했다는 사실은 분명 나쁜 일이다. 하지만 새롭게 모습을 드러낸 동기부여 과학이 획기적인 미래를 약속하며
지금 이 순간 혁신적인 출발점에 서 있다는 좋은 소식도 들려온다. 만일 당신이 동기부여의 새로운 진실을 알게 된다면 삶과 일에서 특히 직원들을 이끄는 방식에서 많은 변화가 찾아올 것이다. 인간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를 이해하라. 이 책의 원제 Why Motivating People Doesn't Work and What Does?로 제목에서 사람들을 동기부여하는 일은 효과가 없다고 선언한다. 그리고 무엇이 효과가 있을까 하고 해결책을 암시하는 질문도 덧붙인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동기부여 과학의 핵심을 이루는 세 가지 심리적 욕구, 즉 자율성, 관계성, 역량에 놓여 있다. 성, 종족, 문화, 세대를 막론하고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충족되는가 아닌가에 따라 동기부여의 이면에 자리 잡은 진실이 단순해질 수도 있고 복잡해질 수도 있다. 앞으로 이 욕구들은 개별적 특징을 다룰 때는 자율성, autonomy, 관계성, relatedness, 역량, competence, 그죠? competence라고 읽어야 되겠죠? 등의 용어를 따로 사용하겠지만 그 총체적인 힘,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자, 그래서 앞으로 이 욕구들의 개별적 특징을 다룰 때는 자율성, 관계성, 역량 등의 용어를 따로 사용하겠지만 그 총체적인 힘을 논할 때는 각 영어 단어의 머리 글자를 따서 ARC라고 부르겠다. autonomy, relatedness, competence, 그죠? confidence가 아니고 competence, compete. 만약 이 세 가지 심리적 욕구가 인간을 발전시키는 핵심 요소라는 점을 확인하고 싶다면 지난 60년간 진행된 많은 연구조사에서 도출된 증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중 상당 부분은 이 책의 본문과 이 책의 집필에 도움을 준 자료들에 언급되어 있다. 이 책의 여러 이야기, 예시, 사례 연구에 등장하는 일화의 증거는 내가 지난 30년 동안 50개의 나라를 누비면서 직접 경험한 일을 바탕으로 했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린아이를 관찰하거나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관찰하거나 아이와 함께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이야기를 읽으면 자율성, 관계성, 역량에 관한 인간의 심리적 욕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작용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심리적 욕구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작용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다. 자, 그러면 그 예를 들어보면 되겠죠? 중간에 그냥 한 말씀 드리자면 저도 그 인간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 많았거든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도 그리고 뭐 부모님과 저와의 관계, 그 다음에 나와 친구들 간의 관계 그런 것들을 볼 때 되게 많이 그 인간을 이해하는 데 도움됐던 자료가 뭐였냐면 제가 10몇 년 전, 거의 20년 전이라 해야 되나? 10몇 년 전에 그 지금 오은영 박사 유명하잖아요. 지금 금쪽이 뭐 이런 거. 근데 그 10몇 년 전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라는 그 프로그램에 나오셨어요. 그분이. 그때 뭐 아이를 통제하는데 이렇게 손목 발목을 딱 붙들고 못 움직이게 하면서 절대적으로 그 아이가 땡깡을 부리는데 넘어설 수 없는 존재가 한 명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야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나쁜 행동을 할 때 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굉장히 그 당시 인상적이었고 그러다가 이제 제가 뭐 아이들 교육하면서 뭐 아이들 집에 방문했을 때 엄마들이 아이들을 통제할 수 없거나 아니면 통제하는 모습을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저게 정말 먹히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 저런 방법도 어떤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행동을 제재할 수도 있고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 이걸 다 전부 포괄하는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거를 그 관계의 풀이 같은 거를 해석을 관찰을 했거든요. 그 TV를 통해서. 그리고 뭐 EBS 교육방송이나 KBS 특별 뭐 다큐멘터리에서 뭐 학교와 학생들 관계, 뭐 교사와 학생, 뭐 부모와 자녀, 뭐 부부 관계, 또 뭐 시부모와 뭐 고부 간의 갈등, 뭐 이런 관계, 인간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관심 많아서 그런 스페셜 프로그램들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관계에 놓였길래 자꾸 문제가 많다고 하는지도 궁금했고, 중요한 거는 어떻게 해결책이 있을까? 해결책이 있으면 좋을 텐데, 그 방송국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것을 관찰해서 어떻게 뭐 솔루션을 만드는 건지, 아니면 무엇을 보여주기 위해서 저걸 했는지 굉장히 궁금해서 되게 많이 봤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거의 뭐 한 10년 동안 계속 그런 거에 빠져서 봤는데, 그러면서 인간을 이해한다는 게 참 필요한 일이구나. 그래서 내가 회사를 그만뒀을 때 부모님한테 나는 이해를 받고 싶었는데 부모님은 살아온 그 과거를 돌이켜 봤을 때 좋은 일을 하고 있을 때 경제적으로도 더 넉넉해질 수 있는데 왜 그만뒀냐라는 그 관점에서 저를 걱정하는 의미에서 이제 그 이해를 못 해준 거고, 저는 또 자녀 입장으로서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누구 한 사람한테도 이해를 받고 싶었지만 부모님도 나한테 이해를 한다기보다 나를 그들의 관점에서 설득시키려고 한다라는 생각이나 뭐 내가 이해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을 때 굉장히 그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런 관찰, 뭐 책이 되었든 TV가 되었든 그 주변에 뭐 이야기가 되었던 가만히 지켜보고 왜 저러나 하고 시간을 두고 관찰을 해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람을 좋아했는데 한동안 사람을 경계를 많이 했었는데 또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사람들을 또 잘 이해하고 또 관계를 맺으면 또 좋은 관계들을 많이 형성해서 살아갈 수도 있겠구나 라고 이제 다시 또 마음의 안정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를 관찰하거나 아이와 함께 했던 시간을 돌이켜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는 게 그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거기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거기서 원인과 결과도 아마 살펴볼 수도 있고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이 와 닿아서 지금 짧게 제 생각을 말해봤습니다. 다음에 나오는 세 개의 이야기를 읽으면 이라고 했으니까 이게 첫 번째 뭐 한 세 번째까지 나올 수도 있겠죠. 첫 번째, 심리적 욕구. 과학자들은 그동안 인간의 자율성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아부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율성이 주어지지 않을 때 어떤 결과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다. 자율성이란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고 인식하고 싶은 욕구다. 또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에서 나왔다고 느끼고 싶은 욕구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행동의 원천이 자신이라는 인식이다. 자율성 욕구의 좋은 사례는 아기에게 밥을 먹일 때 발견할 수 있다. 아기 입에 음식이 담긴 숟가락을 갖다 대면 아기는 어떻게 행동하는가? 아기는 숟가락을 손으로 잡는다. 즉 스스로 먹기를 원한다. 자신이 입으로 음식을 가져가는 행위의 주체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아직 스스로 음식을 먹기에는 요령이 부족하지만 아기는 상황을 직접 통제하려는 욕구를 보인다. 아기용 의자에 갇혀 움직임이 어려울 때면 입을 다물거나 고개를 돌려버린다. 그래서 아기의 식사 장면을 찍은 사진에는 대개 으깬 당근으로 범벅된 아기의 얼굴이 담겨 있다. 그렇죠? 어느 정도 나이가 든 사람이라면 메이포 시리얼의 만화 영화 광고를 기억할 것이다. 메이포 시리얼?
유튜브를 검색하면 이 고전적인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한번 찾아볼까요? 네, 메이플 시리얼 커머셜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지금 보시는 게 메이플 시리얼 광고라고 합니다. 커머셜. Yes, sir. It's a new breakfast cereal called Maple. From now on, you're really going to like oatmeal. Take off your hat. The hat. 처음 보는 건데, 그죠? After breakfast. I want it now. Like maple sugar candy? That's oatmeal. Right. But it says here it's maple flavored oatmeal. I want my hat. 먹여주려고 하니까 안 I'll be an 먹죠? airplane. You be the hanger. Open the door. Here it comes. Loaded with delicious maple flavored maple. 입을 딱 닫아버리네. Cowboys love maple. Yeah, cowboy. 스스로 먹네요.